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트럼프 쇼가 될 것인가, 트럼프 매직이 될 것인가,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이렇게 중국을 코너로 몰던 그런 분위기에서 위대한 합의, 대단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최근에 심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10월 역대급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11월에는 이러한 중첩되어 있는 악재들의 완화와 해소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10월 급락을 야기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의 경기와 기업 실적이 고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진행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또 이러한 긴축 기조 가운데서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기업들의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을 보는 눈이 더 세심해지고 더 날카로워졌는데요. 예상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업들이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체크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3분기 실적 시즌 미국 주식시장 내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어닝 쇼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국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어닝 쇼크를 발표하게 되면서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스토리가 위안화 약세와 함께 주춤하는 모습을 10월에 확인했었죠. 최근에 몇 년 사이 화장품주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굉장히 좋은 글로벌 경쟁력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유튜브의 플랫폼에서 뷰티 영상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프랑스, 일본,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우리 화장품 기업들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드 여파로 중국 리스크를 경험했던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포스트 차이나로서 우리 화장품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여타 해외 신시장 개척에 대해서 각 기업들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M&A 쪽에도 화장품 기업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 수출 엔진 역할을 하면서 부진한 경제 지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 IT 산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마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IT의 양대축인 스마트폰과 반도체, 이것이 꺾였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마침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 공개 이후에 앞으로 아이폰과 여타 주요 제품들의 판매량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규모가 3억 6천만 대로 지난해 대비 8.4%가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양이 상향 편중화가 되면서 이것을 교체하는 교체 주기가 연장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 시장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둔화일지, 스마트폰 판매 감소가 앞으로 이어질 것인지, 폴더블 폰과 5G 스마트폰, 이 두 가지 아이템의 선점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초에 5G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1월에 중요한 증시 일정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정들, 중요도가 높은 일정들은 바로 6일에 있을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연준 11월 FOMC 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중국의 광군제 개막인데요.
먼저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 힘이 실릴지 그 갈림길이 여기에 결정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11월에 FOMC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없이 의사록만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증시의 급락 이후 연준의 통화 긴축 스탠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기존 대비 더 빨라질지 느려질지 10월 주식시장 급락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 긴축 스탠스 확인을 해보시고요. 연준의 판단 근거는 임금과 고용지표, 같은 물가지표, 고용지표, 물가지표, 그리고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3.2% 돌파 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였죠. 이것을 보면 연준 긴축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 쪽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트럼프 쇼, 즉 중간 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승부수일지, 트럼프 매직, 즉 글로벌 투자 심리를 안도감으로 연결시켜줄 무역 전쟁의 마무리 국면이 될지 그 진실을 중간 선거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양국 간의 입장 변화가 감지가 되더라도 G2의 무역 분쟁의 궁극적인 해소보다는 단기적인 기대로 접근하자라는 보수적인 시각이 현재 시장에서는 우세한 시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에서는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데 과연 중국의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로 중국의 소비 심리에 여파를 미치게 될지 관련 뉴스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밖에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한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러한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G20 정상회담, 여기에서 이후에 이어질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주식시장은 12월 1일까지 달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